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아니야? 뭘 하려고 했더라? 이제 지난번에는 두 개의 소스가 더블 스피드가 나왔을 때 나오는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어떤 퀄리터티브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더하기 우리 그 인텐서티의 분포까지 퀀티터티브하게 계산하는 것들을 봤는데, 우리 그거를 더 얘기를 진전시키기 전에 우리 몇 가지 문제를 풀고 우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거랑, 이거 사실 지난번에 봤던 우리 소리에 대한 얘기인데, 왜냐면 웨이브랭스가 0.5m면 대략 소리의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이의 거리가 2m고, 그럴 때 이 주위에서 이렇게 삥 한 바퀴 돌았을 때 요 두 개의 소스가 항상 페이스가 디퍼런스가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 같은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파동이 나온다고 하면 한 바퀴 쭉 돌았을 때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가 몇 번 일어나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요 두 개의 간격이 2m, 파장이 0.5m. 그러니까 이게 4배의 람다인 경우죠. 4배의 람다니까 멀리 이쪽에 있을 때는 4배의 람다 만큼의 페이스 경로의 차이가 있을 테고, 맨 이쪽에 있을 때는 웨이브랭스 패스의 디퍼런스가 전혀 없죠. 두 개가 거리가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이너스 4람다지만 뭐 하여튼 절대값을 보면 4람다 0. 그러면 이게 두 개의 패스 디퍼런스를 본 건데, 패스 디퍼런스가 람다의 정수배면 우리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하니까 4에서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0까지 되려면 갑자기 4에서 0으로 되진 않으니까 틀림없이 어딘가는 3람다, 어딘가는 2람다, 어딘가는 람다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람다, 2람다, 3람다, 4람다, 3, 2, 1, 0, 람다, 2람다, 3람다. 이건 뭐 지금 윷놀이판을 만드는 것 같네. 뭐 어쨌든 다음과 같이 만든 점이 그 정확한 위치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면 다음과 같이 패스 디퍼런스가 웨이브랭스의 정수배가 되는 곳에서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가 나서 맥시멈이 나타날 테니까, 그 경우가 몇 개 있냐면 지금과 같이 나타난 다음과 같이 한 개수인데, 이거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이걸 셌나 안 셌나 시작할 때 다시 헷갈리죠? 이거 0을 세는 거예요. 0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서 표시를 해놓고서 여기서부터 세는 거야. 자, 우리 똑같이 세면 심심하니까 우리 이쪽으로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개죠. 자, 16개라는 걸 우리 이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다 없어졌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소리인 경우, 물론 람다가 400m면 여러분들 빛의 가시광선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400나노미터는 모를까. 400나노미터는 눈에 보이진 않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A와 B에서 파동을 쏘는데, 요 사이 그 거리가 100m인데 파장이 400m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거리 차이가 다 100m. A가 B보다 90도 앞선데, 그러면 B에서 파동의 위상차는 100m면은 4분의 1 반파장이니까 4분의 파이 라디안 차이죠. A가 B보다 90도 앞선다는 건 2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앞서갔지만 이제 한참 더 가니까
앞서가도 많은 거리를 가면 점점 뒤처지게 되죠. 얼마큼 뒤처지게 되냐면 4분의 람다만큼 4분의 파이만큼 뒤처지게 되는데 원래 2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앞서 있으니까 여기 도달하는 경우에는 파동의 위성차는 4분의 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뭐 이런 쉬운 문제를 이상한 문제를 내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로차랑 패스 디퍼런스랑 페이스 디퍼런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바꿔서 하는가를 한번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본 거예요. 요거는 우리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드디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는데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호이겐스가 그 빛이 파동인 성질을 많이 증명을 하였으나 뉴턴의 물리학계에서는 뉴턴의 영향력이 가장 큰데 뉴턴은 계속 지오메트릭 옵틱스에 관심이 있어서 뭐냐면 프리즘, 빛의 굴절이나 이런 프리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빛이 직진하니까 빛이 입자의 성질을 띠고 있으면 빛이 똑바로 가는 걸 성질하기 위해서 그런 성질, 왜냐하면 빛은 또 운동량도 전달하고 에너지도 전달하니까 우리 빛이 에너지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론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파동이라는 성질을 자꾸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지 못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뭐냐면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같은 하늘 갖다가 햇빛 앞에다 놔두면 빛이 이렇게 똑바로 지나가니까 여기 스크린에다 보면은 여기 그림자가 생기고 여기는 이렇게 그냥 빛이 다 통과해서 이렇게 여기가 어두운 부분이 생길 거 아니냐 라고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물리학회에서 현상금을 저는 요새도 그런 거 하지만 현상금을 내서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을 만들어 제안한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이 프레넬이라는 사람은 해군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래? 그러고서 봤더니 이거를 필연적인 걸로 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여기 보면 파동들이 서로 간섭을 해서 가운데 이렇게 밝은 점이 생기고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기하 강압적인 상황이면 절대로 이게 혹은 빛이 직진한다거나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면 가운데 밝은 점이 생기는 일은 전혀 없죠. 그렇지만 파동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반드시 가운데는 왜냐하면 여기서 들어온 빛이 이렇게 휘어서 들어와서 오는 거라 여기서 들어와서 오는 거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들어오는 게 여기는 전부 다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페이스 디퍼런스가 전부 다 0이라서 컨스트럭티브 인터페어런스에서 밝은 빛이 생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뉴턴을 믿고 맹신하고 있는 뉴턴을 따르고 있는 뉴턴의 팔로워들이 딱 보고 말도 안 되는 실험을 얘기하지 마. 말도 안 돼. 그래서 그 물리학교에 있던 사람이 그래? 그러면 실험을 한번 해보지 뭐. 굉장히 어려운 실험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실험을 해봤더니 정말로 이게 가운데 떡 밝은 점이 하나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쩌지?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그 프레넬의 그 파동에 대한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이론을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지난번에는 0의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를 봤지만 우리 이번에는 슬릿이 하나 있을 때도 그 사이에서 우리 호이겐스의 원리에 따르면 슬릿이 하나 있지만 전에는 이게 슬릿이 가늘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걸 확대해서 보면 슬릿이 다음같이 뻥 뚫려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호이겐스의 원리에 의하면 각각의 점들이 포인트 소스처럼 빛을 여기서 이렇게 내놓으면 그것들이 서로 인터피어런스를 거쳐서 만드는 패턴이 있을 텐데 그 패턴을 우리가 싱글 슬릿
디프랙션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런 싱글 슬릿 디프랙션은 여러분들이 이런 복잡한 실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손으로도 다음과 같은 싱글 슬릿 익스페리먼트를 할 수 있죠. 싱글 슬릿 익스페리먼트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뉴얼 첫 번째 사용 설명서 오른손을 펴본다. 오, 좋은 방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가락을 약간 붙인다. 그러면 그 사이로 이렇게 밖에가 보일락말락 하죠. 보일락말락 하고서 그 사이로 보려고 밝은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요 힘을 주면서 손가락 사이를 줄이면 손가락 방향으로 평행한 방향으로 줄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이거예요.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난 보이는데 내 눈이 잘못됐나? 보이죠? 아닌가? 눈을 가까이 대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 싱글 슬릿 이런 패턴이 보이죠. 그 대개 사람들이 자신의 여러 가지 경험에 따라서 처음에는 대부분이 그 경험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겪었으면 딴 사람들도 다 겪었다. 따라서 이거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는 나만 이런 걸 보나 보다. 그래서 저 뉴스에서 뭐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보자. 내 남편이 이번에 출장 갈 때 글로 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걸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보 거기 역주행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조심하세요. 하나가 아니야. 다 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쨌든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더라? 되게 우리가 이게 나만 보이나? 그래서 지금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궁금해지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잔디밭에 누워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늘을 보다 보면 하늘에 무슨 먼지 같은 게 이렇게 떠다니죠. 자, 그것도 디프렉션 패턴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저런 UFO는 아닌데 저게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지 말아요. 눈에서 이렇게 눈동자 위에서 눈에 액체가 있으면 그래서 이 망막이나 이런 게 혹은 부스러기 같은 게 이렇게 눈 위에 떠다녀요. 떠다니면서 그게 들어오면서 이런 디프렉션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나만 보이나 그것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게 보이는 사람이 있었죠. 그럴 때 내가 뭔가 점점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나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다음과 같은 패턴을 우리가 좀 더 컨트롤드 익스페리먼트에서 실험을 해 봤더니 뭐냐면 물론 이거는 지금 이 슬릿은 구멍을 뻥 뚫은 게 아니라 가늘게 옆으로 길게 쭉 그어놓은 슬릿을 그 단면을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고 보면 그러면 가운데가 이렇게 밝고 어두워졌다가 또 밝고 어두워진 다음과 같은 무늬를 관측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지난번에 0의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를 한 것처럼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여기 미니멈이 생기는 위치는 어디냐? 맥시멈이 생기는 위치는 어디냐? 그 다음에 미니멈과 미니멈 사이의 간격과 맥시멈과 맥시멈, 이웃한 맥시멈과 맥시멈 사이의 간격이 같냐? 그 간격은 얼마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물어본 이 인텐서티의 프로파일, 인텐서티를 우리 요 각도에 대한 함수로 봤을 때 우리 다음과 같은 함수를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역시 싱글 슬릿 디프렉션에서 우리가 퀀티터티브하게 물어보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거를 물어봤는데 우리 처음에 하기 전에 지난번에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를 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우리 더블 슬릿은 여기 슬릿 하나 있고 밑에 슬릿 하나 있고 거기서 와서 두 개가 인터페어스를 한댔지만 우리 그게 아니라 하나인데 그러면 슬릿 우리 먼저 이 모든 나오는 물리적인 양을 결정을 하면 슬릿의 간격이 A 굉장히 과장돼서 그렸고 이것도 굉장히 D가 훨씬 커요 A보다. 그래서 D는 여기서 나온 패턴을 측정하는 스크린
까지의 거리를 large d,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 특정한 요거의 중심인 곳에서부터 스크린까지 수선을 내렸을 때 그거에서부터 스크린에서 요만큼 올라간 점, 그 점을 요 축에서부터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그럼 요 점에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전부 다 포인트 소스에서 나올 텐데, 요 점에서 첫 번째 미니멈이 생겼다고 하면, 여기서 첫 번째 미니멈이 생겼다고 하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첫 번째 미니멈을 만들까? 오케이. 그럼 여기 대칭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서 나온 파동, 여기서, 그 다음에 요 슬릿을 반을 자르면 여기서 나온 파동, 요거보다 조금 밑에서 나온 거랑 조금 밑에서 나온 거, 조금 밑에서 나온 것끼리 이렇게 쭉 쌍을 이루면 그 각각의 쌍이 전부 다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하면 요 점에서는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에서 어두운 점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따져서 어두운 점은 어두운 점? 밝은 점을 할까? 내가 괜히 어두운 점을 해도 first dark spot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네. 그래서 보면 이게 어떻게 할까? D 2분의 A sin θ가 2분의 람다면 어두운 점이죠. 이게 가운데는 제일 밝은 점이겠죠. 내가 지금 뭐 이 dark spot이라고 헷갈리지만 요 가운데 있는 점은 굉장히 제일 밝은 점일 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만 가운데는 제일 밝고 첫 번째 어두운 점은, 그래서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쌍들을 쭉 모아놨을 때 그 쌍들이 전부 다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하면 어두운 데가 될 테니까, 그럼 여기서 나온 두 개의 패스 디퍼런스를 따져보면, 지금 이제 과장되게 그렸지만, 그리고 아주 스크린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나온 빛이랑 여기서 나온 빛은 거의 평행하게 갈 테니까, 요게 세타면 요게 세타, 평행하니까 수직으로 그으면 요게 세타. 그러면 두 개의 경로 차이는 여기는 요 초록색만한 거죠. 이게 2분의 A였었죠. 2분의 A sin θ가 경로차인데 2분의 A sin θ가 파장의 반이면 destructive interference를 하죠. 2분의 파이만큼의 phase difference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 A sin θ가 람다인 게 첫 번째 미니멈이 되는 포인트라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 미니멈이 되는 포인트는 그거 좀 어떡하지? 두 번째 미니멈이 되는 포인트는 둘로 나누지 말고 넷으로 나눠. 넷으로 나눈 다음에 우리 뭐냐 하면 여기서 여기 포인트 소스들의 쌍이랑 여기 포인트 소스들의 쌍을 해서 여기서 나온 빛이랑 여기서 나온 빛이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 그거보다 하나 아래 있는 것끼리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 하나 아래씩.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밑에서도 요 쌍으로 보면 하나씩 쭉 있는 게 전부 다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하면 두 번째 어두운 점이 될 거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똑같은 아이디어를 쓰면 요게 세타면 4분의 A가 되니까 요 두 개의 경로 차이는 4분의 A sin θ가 2분의 람다 차이가 나면 되니까 A sin θ는 2 람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m번째 0인 거는 A sin θ가 m 람다. 이때 m은 1부터 시작해야 돼요. 0부터 시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드디어 어두운 점이 나오는 조건을 구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정말로 요 빛이랑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하나? 우리 그거를 어떻게 알지? 왜 그럼 그렇게 잡지?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여기 있는 요 부분이랑 해서 요렇게가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하게 잡으면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러니까 하기 너무 잡는 게 아비트러리해 보이죠. 아주 그럴듯한 식을 얻었긴 했지만 어떻게 여기 있는 거랑 서로가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하고 여기 있는 것끼리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디어는 그렇게 마치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억지로 다음과 같은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가 생기는 방법을 꾸며낸 것 같다는 인상을
심히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좀 더 투명한 우리 엑스트레멈, 미니멈을 구하는 곳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 무식하게 해요. 무식하게 하는 게 뭐냐면 호이겐스 프린시플을 그대로 이용하죠. 호이겐스 프린시플을 이용하면 그 슬릿의 각각의 점이 전부 다 뭐더라? 포인트 소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조금 아까 본 거에서 이게 전부 다 포인트 소스라니까, 이게 잘게 나눠요. 물론 잘게 나눠가지고 이게 전부 다 포인트 소스래. 그래서 이런 데서 전부 다 한 군데서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들이 있겠죠. 빛이 있겠죠. 근데 빛은 우리가 폴러리제이션으로 결정하고, 폴러리제이션 일렉트릭 필드의 색이니까 전기장의 일렉트릭 필드를 각각을 재면 그 일렉트릭 필드의 제곱이 그 점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빛은 이 나오는 거를 전부 다 더해야 된다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작은 노란 화살표가 전부 다 아까 말한 그 작은 점들에서 포인트 소스에서 나온 전자기파의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더하는 방법은 각각의 점에서 나오는 걸 더하는 방법은 우리 지난번에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에서 어떤 걸 썼냐면 페이스업 메소드를 썼어요. 한 곳에서 나온 일렉트릭 필드랑 다른 곳에서 나온 일렉트릭 필드랑은 데피니트한 페이스 디퍼런스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도는데, 그럼 그 두 개가 합한 웨이브는 그 두 개를 마치 페이스 스페이스에서 벡터를 더한 것처럼 해서 그 나온 벡터가 크기의 절대값의 제곱이 인텐시티에 비례하는 양이고, 그 각도가 새로 생긴 거에 페이스가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구했는데 여기서도 그럼 마찬가지로 다 구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다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두 개 했지만 이제는 이거를 잘게 나눠서 라지 n개라고 하면 아주 작은 2라는 라지 n개짜리를 골라야죠. 그러면 그게 제일 처음에 제일 밝은데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전부 다 똑같이 한 방향으로, 각각이 다 아주 무한히 멀리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중심을 향해서 갈 테니까 한 방향으로 가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를 다 더하면 그게 전부 다 한 방향으로 쭉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게 다 합한 게 다음과 같은 양이죠. 여기서부터 각도가 조금만 옮겨지면, 각도가 지금 첫 번째 이 경우는 이게 세타가 0인 경우로 갔을 때는 각각이 굉장히 과장되게 그랬지만, D가 무지 멀리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이가 전부 다 평행하게 이렇게 가니까 다음과 같이 조여지죠. 이게 이렇게 조여졌으면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가 옆에 있는 두 개를 생각해 보면 뭐냐면, 옆에 있는 두 개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요거랑 두 개 접해 있는 포인트 소스를 생각해 보면, 세타가 0인 경우 정면 가운데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이 제로랑 여기서 나온 이 제로랑 두 개를 더하는 거죠. 페이스 차이도 없고 똑같은데. 그 다음에 조금 옆으로 가면 이렇게 두면 요만큼의 경로차가 있죠. 그죠? 패스 디퍼런스가 생기죠. 우리 패스 디퍼런스가 요 둘 사이에 간격을 x라고 하면 x sin θ에 비례하는 양이죠.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어쨌든 경로차만큼 그거를 뭐지? 2파, 이게 경로차가 람다의 웨이브랭스의 몇 배냐가 그 2파의 위상차를 2파로 나누는 양이랑 같으니까 그 페이스 디퍼런스가 생긴다 이거예요. 페이스 디퍼런스가 생기면 이거를 이렇게 된 경우 페이스 스페이스에서 그리면, 첫 번째 거는 이거 기준 뭐 하나 제일 위에 있는 걸 기준으로 잡으면, 두 번째 건 페이스 디퍼런스 때문에 약간의 페이스 디퍼런스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요거를 옆으로 붙이면 이렇게 붙이죠. 그럼 이 밑에 있는 건 페이스 디퍼런스가
첫 번째 거 요거랑 요거랑 사이 같은 요거랑 요 각도랑 요 각도가 같은 페이스 디퍼런스가 있겠네. 그럼 그걸 또 세 개째를 붙이면 요거에 대해서 그 페이스 디퍼런스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야 되죠. 그 옆에 있는 것 또 요거를 그 역시 같은 여기다 붙여야 되니까 이건 요렇게 해서 이렇게 요게 전부 서로 이웃하는 것들의 페이스 디퍼런스죠. 그래서 우리 이 짓을 하나씩 한 거를 여러 번을 더하면 다음과 같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세타가 0인 경우가 아니라 그림이 잘렸나? 잘렸으면 잘리지 않게 해줘. 어떻게? 잘리지 않게 어떻게 해주냐면 이 그림을 이게 아닌데? 그게 밑에 있는 거구나. 그걸 내가 밑으로 잘랐구나. 오케이, 그럼 그냥 괜히 다시 현재 슬라이드부터. 그래서 보면 지금 요렇게 된 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뭐냐면 세타가 0인 경우가 아니라 조금 올라가면 첫 번째 거랑 이웃한 것들 사이에 약간의 패스 디퍼런스에 의한 페이스 디퍼런스가 생기고 그 사이 상대적으로는 다 똑같지만 조금씩 각도가 변하게 이렇게 쭉 더하면 맨 첫 점과 끝점을 이으면 다음과 같은 각도가 되더라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전부 합하면 다음과 같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 길이는 맥시멈보다 당연히 작죠. 그죠? 이 세타가 0으로 가는 요 길이가 0으로 가는 극한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거의 원호의 일부가 돼요. 원호의 일부가 되고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약간 휘어진 거는 양쪽 끝을 잇는 직선보다 이 길이는 길죠. 하지만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되면 약간 줄어들죠. 근데 세타가 점점 커지면 이게 세타가 커지면 이웃한 두 개 사이의 페이스 차이도 점점 커져서 조금씩 해서 이게 더 커지는데 커지면 이렇게 끝점이 점점 크기는 작아지지만 끝점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다시 말하면 첫 점으로 시작해서 이게 여기까지 돌아왔어. 그러면 합한 게 0이죠. 그죠? 이게 첫 번째 미니멈이 생기는 곳이에요. 자, 이거는 아주 무식한 우리의 포이겐스의 프린시플을 그대로 아이디어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세타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한 번 더 말려. 합하면 이렇게 되죠.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이 합해진 거의 인텐시티라서 첫 번째 거에 비해서 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저하게 줄어들죠. 한 번 감긴 다음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감겨서 이제 한 번 감긴 게 아니라 두 번 감기면 0이 돼서 두 번째 미니멈, 세 번 감기면 세 번째 미니멈, 그 사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거는 앞에서 봤던 슬릿을 반으로 나눠서 요 반 위에 있는 첫 번째 거에 대응되는 파동끼리 서로 이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인투이티브하고 호이겐스 프린시플을 그대로 성립한 거라 이거예요. 문제는 요거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되죠. 일반적인 각도인 경우 이 크기가 얼마냐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알고 있으면 우리 이제는 지오메트리를 써서 요게 하나 사이에 있는 델타 E가 아주 작아지는 극한으로 갔을 때 요것과 요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유도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그림을 잘 그리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장돼서 그래서 한 개의 화살표 이렇게 쭉 그렸지만 다음과 같이 돼 있고 이거 아까 쭉 있는 게 2세타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게 우리 그리면 틀림없이 원호의 일부가 될 테고 왜냐하면 하나랑 이웃한 것끼리 항상 일정한 위상차가 있는데 그 위상차가 이게 점점 작아지면 다음과 같이 원호가 되죠. 그래서 원호의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파란 걸 2세타 휘어졌지만 요 원호의 길이는 뭐냐면 쭉 피면
세타가 0인 경우에 최대값과 같죠. 최대값 그걸 EM이라고 하면 요거의 길이는 EM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같이 놓고 그 다음에 요건 2등변 삼각형인데 2등변 삼각형에 요 수직으로 내리는 선을 그으면 우리 요 각도를 이등변 삼각형을 파이라고 하고 이게 파이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요 각도가 당연히 이렇게 접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쭉 그으면 이 접선이랑 이 접선이 있으니까 합동이나 이런 가지를 보면 우리 여기 요게 파이면 요거 더하기 요게 90도 요거 더하기 잘 봐야지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더하면 요거 더하기 90도가 아니지 우리 잘 봐야죠. 파이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요게 파이면 우리 그거를 잘 봐야 되는데 포인트 옵션 이 각도가 알파랑 파이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이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알 수 그림을 봐서 쉽게 모르나?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기하학을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되나? 양쪽 각이 알파예요. 양쪽 각이 알파야. 그래서 아니 이게 이 각은 요 각이랑 요 각을 더한 거 아닌가? 근데 요 각이 알파 아닌가? 그쵸?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죠. 근데 요게 파이는 요 이등변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요 두 각의 합이랑 같은데 이게 두 개가 똑같죠. 근데 요거 더하기 요건 90도 요거 더하기 요게 90도니까 요게 알파가 요 각이죠. 요게 파이가 2배 알파죠. 그래서 우리 요런 관계가 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건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잘 아는 거 페이스 디퍼런스는 경로차가 람다의 몇 배냐를 보고 그게 한 배면 그게 2파이 라디안이니까 2파이 경로차를 이거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경로차가 람다의 파장의 몇 배냐 한 파장이면 2파이다라고 해서 2파이 곱해주는 거죠. 다른 거 쓰면 우리가 식으로 쓰면 위상 페이스 디퍼런스 델타 파이는 2파이 오버 람다 그 다음에 경로차 델타 x 사인 타 델타 x는 뭐냐면 두 개가 우리 슬릿을 또 바뀌었어. 아니 슬릿을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우리 잘게 나누면 요 이웃한 요 사이에 간격을 델타 x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 길이가 a면 이걸 n 등분을 해서 n 곱하기 델타 x가 a로 되면 그 두 개를 곱한 거는 a로 일정하지만 n을 무지 크게 만들면 델타 x는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다음같이 쓰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관계식들을 보자 이거예요. 뭐냐면 사인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가 사인 알파죠. 사인 알파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인 알파는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r분의 이거네. 근데 이거는 틀림없이 이건 전체 이게 수직 요거니까 이건 E0의 반이죠. 그죠? 그래서 사인 알파는 r분의 2분의 세타야. 그래서 2r분의 2세타죠. 파이는 이게 원호니까 라디안으로 하면 우리 요 길이가 이 길이가 얼마죠? 2m이죠. 2m을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체인으로 된 목걸이가 있는데 목걸이를 쫙 폈다가 이걸 이렇게 휘어서 원호를 만든 셈이죠. 다시 쫙 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길이가 되는 거니까 우리 요 길이도 2m 세타가 0였을 때 제일 큰 일렉트릭 필드에 해당되면 우리 당연히 알 수 있죠. 이거 곱하기 그 사이의 각도를 앵글을
레디안으로 쓰면 그게 바로 여기 되죠. 요 길이는 R파이죠. 이 길이가 EM이니까 EM은 R파이 따라서 파이는 R분의 EM. 그래서 이 세타는 여기서 보니까 헷갈리지? 우리 지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서 이 세타는 이 R 첫 번째 식에서 sin 2분의 파이예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우리 R은 몰랐는데 R을 어떻게 하려면 여기서 R이 5분의 2m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m 나누기 5 곱하기 2인데 2를 밑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 관계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해요. 물론 2세타를 2m으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해요. 이거 제곱의 레이쇼는 이거 앞에 비례상수는 모르지만 2m의 제곱은 틀림없이 테타가 0였을 때 맥시멈에 해당되는 곳의 인텐서티에 비례할 테고 요게 테타만큼 있는 곳에서 인텐시티에 비례한 양이겠죠. 레이쇼를 딱 보면 이거는 요거의 제곱일 테니까 우리 2분의 파이가 알파라 그랬죠. 그래서 I 세타는 제일 가운데 맥시멈에서의 인텐시티에다가 알파분의 사인 알파의 제곱을 곱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알파는 2분의 파이죠. 파이가 뭐가 되죠? 파이가 지금 이거는 파이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까 위에서는 경로차는 델타 파이를 구했지만 여기서 파이는 뭐죠?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를 다 더했죠. 다 더해서 파이가 됐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쭉 다 더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파이가 됐으니까 파이가 됐으니까 파이는 이것과 여기서 나온 이것과 이것 차이의 페이스 디퍼런스가 될 테고 그거는 여기서 나온 빛과 여기서 나온 빛의 패스 디퍼런스랑 같을 테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파이면 델타 x가 a가 되면 되죠. 그래서 파이는 람다분의 2파이 a 사인 테타가 주어진다 이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거랑 끝까지 다 더했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우리 뭐냐면 인텐서티에 대한 인텐서티를 우리 함수로 그릴 수 있어요. 그 함수를 그리면 최대값에다가 알파분의 사인 알파의 제곱이고 알파는 다음과 같은 양, 물리적인 양으로 다 주어진다 이거예요. 요 안에서.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우리 사실은 여기 세타에 대한 디펜던스를 봐야 되지만 우리 그건 나중에 볼 수 있고 우리 이거는 그대로 놓고 요 양 알파분의 사인 알파의 제곱의 함수가 어떤 식으로 생기냐 하면 알파에 대한 함수를 보면 우리 요거는 걱정하지 말고 요 식을 보면 이게 뭐죠? 여러분들이 x제곱분의 사인 제곱 x 이걸 어쩌지? 이거는 어떻게 되긴 x가 무한대로 가면 x가 점점 커지면 분자는 0에서 1 사이에서 오실레이트를 하고 분모는 x제곱분의 1로 쭉 가니까 갈수록 확 줄어들죠. 그 사이에 오실레이션을 하죠. 그리고 x가 0인 곳에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무한대로 갈 것 같지만 사인 제곱 x도 x가 0로 갈 때 x제곱으로 가니까 1로 가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1이고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이게 x제곱분의 1로 줄어들면서 오실레이션을 하고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인텐서티의 프로파일이니까 이게 0이 되는 점이 뭐냐 하면 미니멈, 인텐서티가 미니멈이 되는 곳 complete destructive interference가 생기는 포인트가 되죠. 그게 어디죠?
사인 알파가 0이 되는 점이죠. 분모는 상관하지 말고 분자가 0이 되는 점이죠. 사인 알파가 0이 되는 점, 알파가 파이의 정수배면 되죠. 알파가 파이의 정수배면, 알파가 여기 있죠. 요게 파이의 정수배면 돼. 알파가 람다분의 파이 A 사인 테타가 파이의 정수배 M. M은 제로면은 안 되죠. M이 제로인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미니멈이 아니라 맥시멈이죠. 그러니까 M이 1부터예요. 1부터 시작하는 거고, 이거에서 양변을 보면 여기랑 요거를 비교해 보면 파이가 서로 사라지고 A 사인 테타는 M 파이, 우리 아까 우겨 넣기로 맞추려고 했던 식이 그대로 우리가 잘,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뭐가 빠진 것 같은데, A 사인 테타는 람다가 빠진 것 같죠? 그죠? 이 식에서 이렇게 나올 수 없잖아. 이게 M 람다지, 그죠? 내가 수급원이 정말 이상하게 썼네. M 람다가 되겠죠. 아까 봤던 우리의 그 식이죠.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미니멈인 곳은 정확히 구할 수 있는데 맥시멈인 곳은, 그럼 요 두 개의 미니멈 사이에 중간에 있냐? 대략 중간에 있지만 정확히 중간에 있진 않아요. 요때는 대칭성에 의해서 가운데는 중간에 있지만 그 다음 거는 중간에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정확히 하려면은 극대점의 위치는 대략 그 중간이니까 2분의 파이만큼이지만 그렇게 하진 않고 요거를 미분해서 최대값이 되는 점을 찾아야죠. 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저렇게 해서 최대값이 대략 뭐 그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패턴이 그럼 어떤 걸 의미하는가를 보면, 지금 x제곱분의 알파분의 사인 알파의 제곱은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그럼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자 이거예요. 여기 있는 그래프 3개를 보면 전부 다 알파분의 사인 알파의 제곱의 형태를 그렸는데, 우리 각각 그 안에 있는 양들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쉐입이 전부 다 이게 x제곱분의 1로 줄어들면서 진동하는 건데, 이거는 안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 부분만을 확대해서 본 거죠. 그래서 보면 점점 뭐냐면 우리가 여기가 제일 대부분의 인텐시티가 전부 다 쭉 적분을 해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다시 말하면 M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그 사이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보면 그걸 우리가 이 전체 인터페어런스 패턴의 width라고 하면 요게 점점 올라갈수록 늘어나죠.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서 주어져 있냐면 여기서 본 것처럼 여기 조그만 글씨로 요건 A가 람다인 곳, A가 5 람다인 곳, A가 10 람다인 곳. 이게 어떻게 되냐면 A가 이게 점점 커지면, 우리 여기서 A가 점점 커지면 알파가 뭐냐면 미니멈이 돼야 되는데, 알파가 특별한 알파가 m파에서 미니멈이 돼야 되는데, A가 점점 커지면 주어진 m 값에 대해서 A가 굉장히 크면 테타가 굉장히 작아야 미니멈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A가 점점 커질수록 세타가 작은 곳에서 첫 번째 미니멈이 생기는데, 아주 극한적으로 보면 이게 A가 굉장히 작아져서 이게 적어도 1이 돼서 파이가 되면, A가 굉장히 작아지면, 이게 무지 작아지면 사인 테타는 1보다 커질 수가 없으니까 이게 파인데, 이게 요 밑에서 봐야 되죠. 이게 1이라고 하면 A가 무지 작아지면 이게 M이 1인 경우 람다인데, 그럼 사인 테타가 커져도 1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만족할 수가 없죠. 미니멈이 안 생길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맨 위의 경우죠. 그래서 보면 우리 다음과 같은 그 디프렉션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웨이브 옵틱스의 특징 뭐냐면, 특별한 어떤 슬릿을 통과할 때 슬릿이 웨이브랭스에 비해서 작으면 작을수록
빛이 파동이 잘 퍼져나간다고 했는데 그 잘 퍼져나가는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디프렉션, 회절을 해서 나가는데 첫 번째 미니멈이 나온 데까지가 이렇게 회절은 퍼져나간다고 하면 이거는 데타가 0도에서 거의 5도 정도니까 뭐 잘 안 퍼져나가는 거고 이거는 한 10도 정도 양쪽 플러스 마이너스 10도로 되니까 5람다 정도면 조금 퍼져나가는 경우고 A가 람다가 되면 데타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되죠. M이 1인 경우 확 퍼지는 거죠. 첫 번째 미니멈이 무한대인 곳에서 생기죠. 이게 점체가 뿌옇게 보이는데 가운데가 약간 밝은 닿은 것 같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말 웨이브 네이처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이 A 사인 세타가 람다인 곳이 뭐냐면 M이 1인 경우니까 첫 번째 미니멈이 나타나는 위치를 봤는데 우리 지금 본 것처럼 우리 처음에 웨이브 옵틱스가 어느 경우에 중요해지는가 하는데 봤던 픽처였는데 이 슬릿의 간격이 웨이브랭스의 6배, 3배, 1.5배 이런 거에 따라서 파동이 점점 퍼진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디프렉션이 일어나서 그 첫 번째 미니멈이 나타나는 정도가 어디까지 퍼지나 하는 걸 보는 거죠. 이게 세타가 여기서 아주 교묘하게도 A가 람다인 곳은 보이지 않았죠. 그건 아주 전 공간에 다 미니멈이 없이 다 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는 뭐냐면 어떤 슬릿을 봤냐면 싱글 슬릿 디프렉션에서 앞에 있었던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빛의 세기 같은 거는 이런 종이판에 까만 종이에 슬릿이니까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근데 이 길이가 잘라놓은 길이가 빛의 파장보다 훨씬 길면 거의 인피니트한 슬릿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 그 1차원으로 인피니트하게 물론 그 틈은 아주 작지만 그 슬릿을 생각한 경우가 조금 아까 봤던 거죠. 그래서 그 단면을 봤을 때 어디서 어느 단면에서나 똑같은 웨이브 패턴을 지닌다는 거였죠. 실제 우리 그런 건 만들기 어렵고 물론 만들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하나 뻥 뚫으면 되죠. 구멍을 뻥 뚫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 대부분의 광학적인 측정 장치가 닿은 것 같이 돼 있어요. 망원경 어떤 통을 통한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야 되죠. 현미경 우리 눈동자를 통해서 빛이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럴 때 뭐냐면 나오는 패턴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우리 이거 예상할 수 있어요. 가운데가 왜 밝은지는 대략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생긴 모양은 좀 약간 헷갈리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생긴 모양의 함수를 단면으로 그렸을 때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느냐는 유도하려면 복잡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물리학과에서 옵틱스를 배울 때 이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닿은 것 같은 슬릿에서 구멍을 뚫으면 틀림없이 여기서 빛을 그 다음에 이 아주 뒤에다가 스크린을 놓으면 그럼 빛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호이겐스 프린스프레이에서 각각의 점들이 포인트 소스로 작용해서 각각의 포인트 소스들이 나와서 인터피어런스 패턴을 일으키면 어떤 형태로 보일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보일 거라는 거죠. 1차원일 경우에는 우리 요 사이에 요 관계들만 쭉 보면 되니까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2차원은 뭐냐면 여기서 나온 거랑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 한 선 위에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곳들 사이에 페이스 디퍼런스를 다 합해야 되니까 조금 더 복잡해요. 물론 조금 더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closed form solution 우리가 손으로 딱 그 솔루션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적분 형태로 여러분들이 광학 시간이면 코로나 인테그랄이라는 거 쓰는데 어쨌든 쓰지만 수식을
컴퓨터로 별짓을 해서 뉴메리컬하게 풀 수 있으니까. 그럼 다음과 같은 패턴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그 패턴을 우리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패턴을 이해하는데 뭐냐면, 구멍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나오면, 다음과 같은 패턴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우리 첫 번째 미니멈이 생기는 위치는, 여기가 첫 번째 미니멈이 생기는 위치는, 이게 자꾸 이러냐, 대략 여기인데, 그걸 세타를 보면 우리 그냥 싱글 슬릿으로 돼 있을 때는 A 사인 세타가 M 람다였으니까, 첫 번째는 M이 1이니까 A 사인 세타가 람다였었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람다 오버 A를 쓰면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략 첫 번째 미니멈은 그 디멘션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 이거예요. 근데 슬릿인 경우에는 슬릿 틈 사이를 A라고 하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뻥 뚫은 경우에는 구멍은, 동그란 원은 우리가 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지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지름을 영어로 다이애미터라고 하니까, 싱글 슬릿에서 해당되는 A에 해당되는 양을 요걸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쓰면, 요게 지름이 D라고 하면, 틀림없이 차원만 분석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스템에서의 물리적인 양은 람다, 웨이브랭스랑 에퍼처의 사이즈 D밖에 없고, 사인 세타를 구집어내려면 틀림없이 이게 차원이 없는 수니까 람다를 D로 나누고, 혹은 D를 람다로 나누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만 D분의 람다, 여기는 요거랑 똑같아 보이지만 앞에 있는 숫자가 약간 달라요. 그 앞에 있는 숫자는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물론 나중에 유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까 싱글 슬릿인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쭉 무한히 퍼져 있으니까 단면을 자르면 그 단면 1차원에서 요것들 사이에서의 그 페이스의 차이만 페이스의 차이를 우리가 고려하면 됐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 본 것처럼 여러 군데 동그란 원에 있는 포인트 소스들 차이를 보면 소위 말하는 지오메트릭 팩터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숫자로 보면 1.22에 해당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그랗게 되면, 동그란 구멍인 경우에는 첫 번째,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미니멈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첫 번째 미니멈은 이렇게 되는 거는 아주 유명한 공식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우리 이제 다음 같은 걸 왜 문제냐면, 우리가 대부분 측정하는 거는 멀리 있는 건 망원경, 현미경, 눈, 이렇게 보면 되게 이제 망원경에서 그거 있죠. 망원경에서 이렇게 보면 아까 본 것처럼 선명하게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잘 보면 이렇게 디프렉션, 왜냐면 이 통 안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별빛이 통 안을 통해서 들어오면 소위 말하는 서큘러 에퍼처, 서큘러 오프닝이죠. 그 안을 들어오면서 디프렉션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디프렉션 패턴이 사실은 있죠. 근데 이게 하나가 있고 하나가 바로 옆에 있으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와서 두 개가 겹쳐 있으면, 실제로 별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긴 어렵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시선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빛이 디프렉션을 보이는 거랑 여기서 나오는 빛이 디프렉션을 보이는 게 겹쳐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겹쳐 보인 경우, 거의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죠. 자, 요게 한 개니 두 개니? 잘 모르겠는데, 요게 한 개니 두 개니? 잘 모르겠는데, 요게 한 개니 두 개니? 요건 두 개 같아 보이죠? 그죠? 오케이. 그럼 질문을 다시 하고, 요건 두 개 같아 보이지? 요건 한 개 같아 보이지? 요건 애매하네. 정해야겠네. 그래서 레일레이가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 레일레이가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 들어왔을 때 특히 어떤 게 두 개냐 한 개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두 개가 별빛이 인텐서티가 아주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지만 두 개의 별빛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 경우, 들어오는 빛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 경우 뭐냐면, 그러면 그 나오는 디프렉션 패턴이 하나는 여기 밑에 있네. 하나는 요렇게 돼 있고 하나는 요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헷갈리니까 뭐냐면 첫 번째 거 있으면 뭐냐면 두 번째 있는 거에 첫 번째 미니멈이 이웃한 것의 맥시멈인 위치에 도달한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미니멈이 옆에 이웃한 것의 맥시멈에 있는 경우,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두 개고 이거보다 가까우면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레일레이 크라이테리언이 뭐냐면 그 각도를 세타 r이라고 하면 사인 세타 r이 1.22d분의 람다인데, 요 세타 r은 두 개가 아주 가까이 있는 경우니까 세타 r은 굉장히 작을 테고, 원래는 사인 세타였지만 사인 세타가 굉장히 작을 때는 세타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나온 세타 r은 1.22d분의 람다. 만약에 두 개, 엄밀하게는 우리 다음과 같이 써야 되죠. 다음과 같이 써야 되는데 우리 요거를 되게 레일레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측정한 세타 r, 다시 말하면 한 군데서 요 맥시멈과 요 맥시멈 차이가 요렇게 된 경우보다 멀어진 경우가 우리 두 개라고 치고, 그거보다 작은 경우가 한 개라고 치는, 잘 모르겠다는 경우인데 그걸 구별하는 크라이테리언이 바로 요 사이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정하는 거죠. 오케이. 우리 다음 거는 이제 얘기는 다 했으니까 우리 이번 시간은 거의 다 했는데, 다음 시간은 뭘 할 거냐 하면,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고 나서 이게 돌아가면 뭐가 되냐면, 더블 슬릿으로 돌아가 보면, 더블 슬릿을 우리가 지난번에 0의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를 했을 때는 더블 슬릿은 이 슬릿의 틈은 무시하고 이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좀 더 확대해 보면 슬릿이 두 개 있고 이게 이렇게 넓은 게 두 개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의 디프렉션 패턴과 여기서의 디프렉션 패턴을 더하고 이 웨이브들이 인터피어런스를 해요. 조금 더 복잡하죠. 싱글 디프렉션과 더블 슬릿에서의 인터피어런스를 두 개를 합치면, 다시 말하면 리얼리스틱한 0의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를 하면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가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